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8월 14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 얘기 기억하세요? 예. 유명한 화무계 씨가 지금 범죄자가 되신 분인데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고 이런 면이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관료들과 그리고 또 기득권층의 저항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뽑았습니다. 나라 재정 전략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통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정리해 주십사고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처음에 요거 방송으로 듣고 나라 재정 전략 간다면 줄 알았더니 네. 전략 스트래티지 이게 아니고 절약 절약이었습니다. 절약 도둑놈은 많으니까 네. 뭐 이렇게 좀 한 방 날려서 이 낭비를 없애자 이런 얘기였던 거죠. 뭐 이런 이름의 간담회도 일단 처음이고요. 네네네. 다들 그 뭐 재미없을 거라고 미래에 짐작하실 텐데 이 내용을 또 어제 보면 기사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 유튜브 본방을 보면 말씀하신 너무 재밌는 게 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전문가들은 또 그동안 이렇게 답답한 걸 털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 바로 고위 공무원들 바로 깨고 답변 가져오라고 하고 이게 왜 안 됩니까 물어보고 바로 시행하라고 대통령이 거기서 이렇게 방향도 제시해 주는 그런 토론회였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보고 기재부 예산실장이 거기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공무원 중에서도 네. 갑 중에 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같은 공무원이 네. 아니고 네. 기재부 예산실장이면 우리나라 이 700조 되는 예산을 속속들이 전부 다 이 사업은 돼요 안 돼요 네, 하고 네. 막 복지부 장관이고 노동부 장관이고 다 설설 기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또 그 뭐 회의 몇 번 이제 그 라이브로 지켜보니까 그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이 아는 거 빨리 넘어가고 본론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라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 바로 뭘 가져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예를 들면 그동안 관행상 뭐 이렇게 엉켜 있었던 부분을 합시다 이거 왜 못합니까라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을 바로 끌어내는 그 자리에서 근데 이게 또 라이브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갖는 또 그게 이렇게 대단한 그 거예요. 뭐죠 낙인 효과 아니면 이게 갖는 또 강력한 메시지 효과가 있어서 이게 이제 이번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다음에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또 미뤄둔 게 있어요. 다음 회의 때 아마 그 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를 일단 첫 회의를 한 겁니다. 아 대단한 일입니다. 내용 보다 보니까 이게 네. 재정하니까 여러분들 재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게 예를 들면은 뭐 석탄 사업 같은데 벌써 뭐 우리나라가 그렇죠. 천 몇백억 원을 예산으로 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무슨 친일파 재산이 환수가 안 된 게 또 네. 천 몇백억 원이 있다면서요. 그런 네. 얘기도 오늘 다 정리를 좀 그럴까요? 네. 해주세요. 네. 일단 순서대로. 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지출 절감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가지고 온 거죠. 네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전문가들 쭉 앉아 있고 네. 그리고 기재부 예산실장이 네. 정리를 해서 네. 뭐라고 발표를 했나요? 제가 그 화면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죠. 정말 이렇게 야 회의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네네네. 생각을 했는데요. 몇 가지 한번 보시죠. 이 이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예산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재부 예산실장 27조 원 지출 절감하겠다고 맞습니다. 계획을 쭉 가지고 왔죠. 거창하게 원래 이제 정부 발표 그렇잖아요. 뭐 이것저것 묶어서 27조 원이나 절감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보통 그런 기자들도 막 쓰고 맞아요. 그대로 국민도 받아서. 보고 뭐 그런가 보다 하죠. 27조 절감했나 원, 보다. 큰 27조 돈이. 원이라는 숫자가 와닿지도 않고 뭐 늘 비슷한 거 많이 받고 또 내놓고 나중에 대충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게 많아서 이 자리에서 근데 대통령 앞에서 이 큰 숫자만 있을 뿐 리스트가 없다. 27조를 어떻게 했는지 보통 이런 거 하려면 실제 실무자면 27조 원에 뭐 1000단위부터 뭐 100만 단위까지 쫙 해가지고 뭐 한 300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억 원짜리 사업도 있고 100억짜리 사업도 있고 막 쫙 다 합쳐서 27조. 무려 27조 원이고 27조에 그래서- 그걸 각각 항목이 100개면 100개마다 어떻게 해서 정리를 했고 이건 불필요한 데 줄였다든가 아니면 중복인데 줄였다든가 이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 있다든가 100가지 리스트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이 이렇게 늘 던지듯이 던진 거죠.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정상수 소장이 이 리스트가 없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를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당의 예산실장, 그 갑중의 당의 예산실장이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의 나라 살림이고 당의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 것이고 27조 원을 줄였다고 하려면 어떻게 줄였는지를 대통령한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간 이제 반가이를 뜬 거, 그 항변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 공개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부터 공개하세요.
오늘 못했으니까 다음부터 공개하세요 했고 앞으로는 이걸 이제 이렇게 뭐 줄였다고 하려면 100개든 200개든 리스트를 쫙 가지고 와가지고 탈탈 털어놓고 이 각각의 검토 보고서까지 붙인 그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 대단한 거예요. 이게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감이 안 오실 수도 네. 있는데 제가 작년에 네. 국회에서 예산 수립하기 직전에 전문가 공청회 하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자리에 그 국회에 예산 수립하는 국회의원이 한 40명이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거기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예산 그 항목 네. 지출구조정 항목 그거 공개해라. 네. 그랬더니 공개는 하는데 다 드렸습니다. 종이로 줬지 않냐? 그러니까 종이로 드렸습니다. 엑셀 파일로 주세요. 네. 엑셀 파일은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몇십 명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예산실이라는 게 갑 중에 갑인 거는 맞아요. 국회의원들도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물었겠죠. 그걸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 모든 유권자들 알아야 될 세금 내는 국민들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인데 굳이 그걸 엑셀 파일로 주거나 아니면 뭐 누구에게만 주거나 누구에게 안 주거나 이걸 디테일 공개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논의 과정까지도 공개를 하자.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27조 원이라고 하지 말고 네네네. 줄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38조 원인데 그중에 뭐는 못 줄였고 뭐는 줄였고 뭐는 아직도 여전히 줄인 과정이고 그걸 네. 다 공개를 하자는 거죠. 근데 그렇죠. 논의 과정을 공개를 하면 이제 후달리는 공무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도 공개를 하자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 다음에 이 회의가 있으면 그걸 들고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논의 과정을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은 네.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건설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리를 지어달라고 했는지, 근데 그 불필요한 국회의원이 건물을 이번에 지어달라고 뭐 했는지, 낙선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다시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거나 뭐 그런 식의 그렇죠. 그 항목들을 다 이유를 붙여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동안은 지금 기획재정부리 모피아 청산한다고 뭐 말이 많은데 이 기획재정부 이 고위 관료들이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넣고 빼고 쥐었다 뺐다 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와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일단 그러니까 공개하자 네. 얘기 있었고 이것만으로도 공론하자. 혁신적인 이것만으로도 상품이다. 큰 거죠. 회의 진행 방식도 좀 특이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고 또 이렇게 바로 답변을 요구하고 뭐 그런 방식이었죠. 계속 그 자리에서 네네. 그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네. 그거 지금 대답해 보세요. 이거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이 그림 한번 그 자료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제 방금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27조 원 이야기를 하니까 우석진 교수, 명지대 교수님이 보통 이런 거 믿기가 어렵다. 부풀려진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보통 이런 이제 이 교수님도 약간 좀 대통령 앞에서 정부 숫자를 믿을 수 없다고 세게 얘기한 하니까 거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설마 그러겠나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석준 교수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원래 없어져야 되는 사업을 실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어떻게 삭감되고 어떻게 살아남고 등등을 설명을 해야 믿을 수가 있는데 27조 원 삭감했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구체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공개를 하자라고 했고 우석준 교수 제안은 국민 참여형 예산 검토를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재검토니까 예산을 네네네네. 했으면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항목을 다 엑셀 파일이든 뭐든 다 공개해놓고 디테일들까지 보자는 거죠. 신승근 참여연대 소장이 네. 제안을 했죠. 국민 참여형 네. 예산으로 구체적인 해보자. 숫자로 소통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구체적인 숫자라는 건 그냥 보고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뭐 100페이지든 1000페이지든 10,000페이지든 다 공개를 해놓고 국민들이 집단지성으로 탈탈 털어가면서 보자는 건데 이게 영국의 옛날 가디언 같은 데는 그런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막 그 3만 페이지짜리 데이터를 다 올려놓고 여기 문제가 있는지 찾아주세요 하면 시민들이 독자들이 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 387페이지 문제 없고요. 359페이지는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면 그걸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걸 뜯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시민 참여형, 국민 참여형 예산 검토를 해보자는 제안이죠. 대단한 네. 내용인데 그거는 그 예산 전체를 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어도 네.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이에 불신이 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찬수 소장, 이 나라살림연구소 국내 최대 예산 전문가인데 다 못 본다. 또 옆에 우석진 교수님도 다 못 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도 다 못 본다. 공직자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다 끼워 넣는데 이 디테일이 너무 많으니까 문서를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무원들이 자기 아는 것들 적당히 그렇죠, 자기 영역에서 자기 쥐고 있거나 안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대로 살아남아서 가는 거죠. 낭비가 많아질 수 네. 있다는 거죠. 수백조 예산이 올라오면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거 볼 수가 없다는 게 이 국회 때도 그랬다는 거죠.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살아있는 빈 구멍이 많은데 그걸 한번 건드려 보자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고요. 그래서 신승근 센터장이 국민들 1%만 이해도 바뀐다. 50만 명이 이해하면 혁명이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그냥 다 털어놓고 보면 누군가 이해하고 누가 뜯어보고 재미삼아 보고 관심 있는 사람 보고 그걸 계속해서 그걸 들춰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공무원들을 괴롭게 해서 이 투명성을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고 야, 대단한 얘기네. 이재명 대통령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자. 공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하고 민간단체를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훈민정음님, 영희님, 강팔사공님, 제임스3님 감사합니다. 아 예, 부처 통폐합도, 부처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달라 이렇게 영희님이 네.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이재명 네네. 대통령이 얘기 지금 또 했었죠. 기획재정부도 쪼개고 합치고 하는 거 논의 네. 진행 중이고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한번 탁 털어놓고 국민 공론화를 해보자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아, 참 어려운 얘기 한 거예요. 그 네. 예를 들면은 우석진 교수나 신승근 이 네. 소장이나 아니면 네. 정창 소장이나 다 전문가들인데 네. 사실 전문가들이 기재부 앞에서 네. 쓴소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정부 사업해야 되고 연구 용역 받아야 되고 네.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용감한 분들이 그분들 뭐 우리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안 바뀌더라. 울분을 토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뭔지 알면서도 안 바뀐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정권이 바뀌도록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 그 쥐고 있는 예산과 자기들 아는 전문 영역에서 심지어 대통령도 모르고 비서관들도 모르는 영역을 다 꼼꼼히 감춰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 많아서 다 못 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거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보자. 그러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그 중소기업들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것도 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그 연구원이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들 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좀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어려운 분들 좀 지원을 그렇죠. 해주는데 네. 일단 망할 기업들의 정부 지원금 때문에 살아남는 그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좀비 기업이 네. 너무 많다. 또 하나는 이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 상위 10% 중소기업은 100원의 자산으로 47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47%. 47%는 네.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정도면 상위 10% 중소기업이 상위 대기업만큼이나 합치면 이 영업이익이 규모가 꽤 크다는 거죠. 자산 대비 네. 이익률이 네네. 47%나 된다. 자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상위 거잖아요. 10% 중소기업 자산 합쳐서 35조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산 대비 47원을 버는 거죠. 근데 대기업들은 자산 규모는 1,500억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상위 10%는 해도 일원이 안 되는 거죠. 아, 중소기업 중에서 잘하는 곳들은 훨씬 더 생산성이 그러니까요. 높은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 지향으로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발상이 전화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망해가는 중소기업들 살려야 된다. 중소기업들 융자도 해주고 뭐 은행 대출도 해주고 뭐 해서 이 기업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망하지 않고 좀비가 돼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비 기업을 오늘 이제 그 규정을 했는데 업력이 15년 이상이고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대상인데 이 기업들 예산을 0.7조 원 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감액의 명분이 명확하고 네네네.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좀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 그리고 정연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난 3, 4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특히 또 이 안정과 균형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그 좀 망하는 기업들을 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제 분류를 잘 해보자. 이 표현도 재밌죠. 분무기 뿌리지 말고 좀 잘 해야 돼. 이거 가려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네. 물은 아무렇게나 뿌릴 수 있지만 정기 예산은 좀 지원해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 말씀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비 기업들을 살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공감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거 매우 중요하죠. 거기다 돈 줘가지고 망해가는 게 망하지도 않고 구조조정도 안 되고 예산을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지점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공무원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네.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잘하는데 지원해서 더 키워보자. 그러면 네. 사실은 국민 경제도 좋고 노동자들한테도 네. 좋아요. 좋은 네. 일자리 나오면 이직 전직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예산 못 받는 데서 아우성을 친단 네네. 말이죠. 그래서 그냥 쭉 분무기 뿌리듯이 나눠주는 게 그리고 한 번 만든 예산을 관행인 잘 거죠. 없애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맞아요. 뭐 없애면 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계속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남아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게는 뭐 몇십억 몇백억들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냥 경로 우전성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 개혁을 주문했고 네. 그다음에 복지 얘기도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기사가 많이 나서 아실 텐데 이제 이 못 받아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한번 그 데이터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그 이건 네, 어디가 화면 좀 준비하는데요. 부탁드릴게요. 이 이제 그 복지 네네. 수당을 지급할 네네. 때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가난해서 쌀을 못 사고 있어요라고 말하면 이제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주고 못 받는 거 할 수가 없지만 받아야 될 사람이 신청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지원을 못 받아 죽는 거다. 예를 송파 세모녀, 수원 세모녀 등이 있었죠. 물론 거기도 이제 사각지대 있지만 일단 송파 세모녀는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안 신청 안 한 경우가 있었다는 복지 거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신청을 네. 몰라서 못했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정 약간 때문에 그게 안 했든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자존심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게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좀 입증해야 되게 가난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제도 때문에 문턱이 좀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대상이 됐으니까 받으세요 하면 될 텐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은 이걸 왜 찾아서 못 주냐, 왜 신청을 하게 하느냐, 잔인한 제도다. 신청을 못 했기는 죽었다라는 건 제도에 구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네네네. 질문은 그럼 자동 지급하게 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 근데 이제 이 유봉서 예산 그 심의관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랬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동의를 만약에 당신에게 월 3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받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보통 그게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법만 바꾸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그래도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미 그 국가의 복지 정책이 보편 복지로 바뀌었잖아요. 네. 옛날 선별 복지여서 특히 이재명 정부는 보편 복지로 가겠다고 하는데 보편 복지로 갈 거면 사실 이번에 이 쿠폰처럼 소비 쿠폰처럼 대상이 된 사람한테 골라서 쫙 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신청을 안 해서 저기는 신청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신청 안 해서 죽었어라는 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은 왜 이걸 하지 않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받고 싶은데 왜 안 주나? 그럴까봐 안 주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데 왜 안 주냐? 또 물어보고 쫙 지급한 다음에 안 받겠다는 사람 반납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반대하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또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또 물어보고 또 마지막에 또 이 돈 아끼려 그러느냐 또 물어보고 네 번이나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딱 봤는데 네. 보니까 그 질문을 이해를 못했거나 안 했어요. 이 네. 현장에 계신 이게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이.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해를 잘 하고 있더만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맞습니다. 말했는데 네네. 보니까 이게 사실 그거잖아요. 신청주의라는 거는 네. 신청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음. 내가 알아서 알아봐서 그런 제도가 있네, 나 받을 수 있네 확인한 다음에 내가 신청해서 네. 받으면 받는 건데 내가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근데 그렇죠. 자동 지급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급하는 정부 쪽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서 줘야 대상인데 되는 왜 안 거예요. 줬어라는 네, 책임을 그런 거죠. 공무원이 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그걸 바뀌는 발굴을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도 발굴을 못해서 이렇게 뭐 이 피해를 희생됐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물어보는 건 이제 중위소득 60% 같은 거 여전히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조사할 책임이 또 행정기관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중위소득은 계산이 굉장히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기준을 바꿔서라도 기준을 정해서 이 대상자를 추린 다음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받으러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김용범 실장이 책임을 정부가 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 이런 옵트아웃 방식은 철학 자체가 다른 거고 대전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실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 나왔다는 건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그동안 안 했던 게 아니라 못 했던 것인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대전환이고 이걸 이제
입법으로 처리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회의에서 아마 이제 진전된 사안이 논의가 되겠죠. 저는 제일 시원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네. 지자체장 쪽에서 나한테 이런 자랑하는 사람 있더라 그러면서 네. 그 장면 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대상자가 50만 명인데 예를 들어서 네. 이 돈은 50만 명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1,000명한테만 지급하면서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재명 창피하더라고요. 대통령 경기도 있을 때 그렇게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라리 모두에게 나눠주든지 그리고 뭐 대상을 그래야 되는 50만 명 거지.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크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실제 예산을 조금만 지급하는 그 이제 그러니까요. 편법이고 꼼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꼼수죠. 네. 네,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네. 아주 뭐 속 시원한 얘기고 이것도 네네. 어떻게 사실 보면 이게 이게 이제 아직도 그 안 됐나 이런 생각. 1,500억이나 되는데 네. 이제 아까 그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게 그 전임 정부의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진전이 제대로 안 됐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많이 진전이 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친일파 재산환수 여기 1,500억이 나왔고요. 친일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보훈처라고 있죠. 그게 이제 네네네. 독립 유공자들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인데 네. 거기서 88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2014년 가격으로 4,300억이고 네. 1조 원 정도 지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연간 한 100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근데 아마 공무원들은 아마 추정하기로 100억 정도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고 골프장 자기 자산이고 또 아마 이제 어떤 형태로 자기들 또 화를 쓰기도 하겠죠. 부킹 아닐까요? 부킹? 예. 그래서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정부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걸 매각해서 제대로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대통령이 바로 또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것도 통쾌했던 게 네. 뭐 너무 옳은 질문인데요. 아무도 그 질문 안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가 골프장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네. 하나씩 다 갖고 있다면서 네. 골프장을. 아니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아시겠지만 다 뭐 고위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뭐 아름아름 또 이렇게 주말 이용해서 골프를 칠 골프 거고요. 치셔야 네. 하고 그러면 부킹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암시를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이 그런 짧은 암시를 시간에 굉장히 많은 세금 구멍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너무 이상했던 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얘기. 네. 네. 우리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네. 돈을 갖고 있으면 잠시 세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쓰기 전에 예금을 해놓을 거 아닙니까? 시금고, 이자율. 군금고, 구금고 그렇게 있죠. 그렇게 부르죠. 예, 예. 그게 있는데 이자율이 뭐 얼마라는 이자율이 거예요? 많게는 4.7% 적은데 0.5라는 건데 0.5도 있다는 예, 거예요. 0.5인데다 막히면 다들 그 반짝 생각하시겠지만 그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뭔가 이상한 의회나 거지. 아니면 이거는. 지자체장과 그 예를 들면 그 은행과 사이에서 그렇게 낮게 해주면 은행을 지원해 주는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세금을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될 돈 못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이 돈이 또 이 지자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70조 원이나 된다는 건 사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170조 원이에요. 예, 이게 이제 현금으로 그냥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해서 구석구석 숨어 있는 돈들이 있는데 다 모으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것도 아까 이제 정부 중앙부처처럼 이 공무원들이 뭐 구석구석 숨겨놓은 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돈들이 결국은 또 이제 기금과 일반 예산으로 있어서 결국 은행에 예금이 되는데 그 예금을 이게 이렇게 불투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지자체를 다 조사해서 공개해 보자. 이거 그 금리를요. 네, 계획 금리를 못할 이유가 있나? 어디랑 계약했는지 계약서를 다 받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다 비교하면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 난리 예산실장이 난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 비밀도 아니고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시하면 아마 이번 주 발칵 뒤집혔을 텐데 다 내라고 하겠죠. 그러면 전국 450개 지자체에서 다 이제 이 금고 계약력이 내로 올라올 텐데 그걸 쫙 털어보면 어디가 지금 이걸 어떻게 빼돌렸는지 네. 어디가 누가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세금을 빼돌렸는지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자 수익의 빈 구멍만 해도 엄청나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170조 원의 1%만 해도 1조 7천억 원이잖아요. 네네. 그 돈은 그리고 사실 이 돈들이 우리 이제 지방 정부는 교부세를 받잖아요, 중앙 정부에서. 근데 돈을 쌓아두고도 계속 예산을 숨겨가지고 없는 것처럼 해놓고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또 쌓아두고 그걸 정작 은행 이자로 또 이렇게 또 뒤로 빼돌리는. 0.5% 금리에 네.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이걸 근데 은행은 그 돈 갖다가 또 네. 주담대 주면은 그렇죠. 한 4% 5% 최소한 그렇죠. 받잖아요. 그렇죠. 그 0.5% 예금 받아서 이게 돈 넣고 돈 마지막 먹는 처음 거예요, 말씀하셨죠.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새고 있는 구멍들을 그동안 잘 몰라서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문서는 너무 많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또 이야기해 보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걸 이 눈이 밝은 이 리더가 눈이 밝은 분이 들여다보고 이거 고쳐라 아니면 정보를 공개해라, 정보를 취합해 보자. 한 가장 투명한 게 이 가장 또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 계기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짚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석탄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 네, 그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봐야 탄광이 아직도 있고 여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전 정말 놀랐어요. 그것도. 그래서 석탄을 지금 이제 캐고 계속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화순 광업소가 문을 닫았고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아 있을 텐데 네. 사실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경로 우전성일 텐데 예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탄광 아직도 계속 있고 거기 노동자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1,300억 예산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석탄 생산을 줄고 있는데 예산을 줄지 않으니까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폐광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 하면 채굴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악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 같은. 그러니까 폐광은 문 닫으면 주는 보조금이고 예. 채굴은 캐면 주는 보조금. 네, 네. 캐도 보조금을 주고 네. 문 닫아도 보조금을 왜냐하면 1,300억 원을 써야 되니까. 써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석탄이 아니라 대단하다. 세금을 캔다. 그냥 네. 대충 캐고만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만든 또 연탄을 아직도 이렇게 또 저소득계층들 또 보내주기도 하고 네, 맞아요. 연탄이 굉장히 비싼데도 거기에 이제 정부 보조금 붙으니까 싼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 연말이 되면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또 연탄 날라주기 행사를 하잖아요. 사실 그분들 연탄을 날라줄 게 아니라 사실 보일러 교체하거나 태양열 맞아요. 교체하는 비용이 쌀 텐데 보일러 교체해 드려야 돼요. 네, 그런 비용들을 하는 건 여전히 연탄을 만들고 석탄을 만들고 있고 거기 엄청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서 연탄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관행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야, 1,300억 원을 석탄 캐는데 세금을 쓰고 있다는 거는 네. 정말. 이것도 아마 이제 뭐 빠르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기관 통합 이야기는 이 얘기 끝에 나왔던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못 하겠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번 기회에 좀 통합을 하자라는 얘기 가 네.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세금도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일몰되는 세금도 많고 뭐 이런 것들 오늘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제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이라는 게 뭐 거창하고 정의로운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샅샅이 뒤져서 나라 살림을 조금이나마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 잡는 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개혁이에요. 대통령이 처음에 로버트 태권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일을 잘하는데 위에 누가 지시를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얼마나 유능한 공무원들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도 높고 실력 있고 수십 년 동안 전문성을 쌓은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 잡아주면 되는데 오늘 그런 모습을 봐서 다들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그 정치 효능감이 좀 높은 그런 회의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네. 홈플러스 얘기는 다음번에 다시 네네. 해주시죠. 네. 저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 AI 이야기, 특히 강정수 박사 입담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AI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정말로 인간을 지배하는 범용 일반 인공지능이 나올 것인가, 이 GPT-5를 한번 평가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